자, 이번엔 계약의 효력 중에서 세 번째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교재 407쪽입니다. 자, 계약의 효력할 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요, 쌍무계약의 효력을 지칭하고요. 쌍무계약에는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인정이 돼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물려 있다 할 때 동시행항변권은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면 타방도 이행을 하고, 한쪽이 채무 이행을 안 하면 상대방도 이행 안 하고 버텨라. 이게 동시행관계에 있다. 왜? 쌍무계약이니까요. 그렇죠. 쌍무계약. 위험부담이에요. 한쪽의 채무가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됐다. 그러면 타방 채무도 어떻게 돼요? 대등하게 같이 소멸시켜라. 왜? 쌍무계약은 그래야 공평하니까.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특히 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갑이요, 병한테 예전에 돈을 1억의 돈을 꾼 적이 있어. 갑이 꾼 적이 있어. 그러면 갑은 빚이 있죠. 빚. 근데 이게 빌린 지가 지금 9년이 넘어가지고 10년이 다 돼가요. 다 돼가. 이때 이걸 안 갚으면 병이요, 이 재산을 압류한다고 그러니까 갑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뭐하고 그래요?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갑이 을에게 집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이 집을 파는 거죠. 왜요? 이 돈 갚으려고. 그래서 1억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1억의 매매 계약이. 이때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라고 요청해요? 자, 내가 집을 넘겨줄 테니 돈을 송금을 나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병에게. 수익자 병에게 돈을 송금시켜라 라고 갑이 요청을 해서 을이 승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을 요약자라고 그랬어요. 요약자. 을은 승낙을 했으니까 을을 낙약자. 따라서 을은 갑의 요청대로 이 돈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송금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돈을 넣어주면 됩니다. 을은 돈을 수익자 병에게 돈을 넣어줘야 되니까 을은 돈을 줘야 되는 채무가 생긴 거예요. 채무가. 요 돈을 이쪽으로 송금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병이 수익 표시를 하면, 수익 표시를 하면 이 수익자가 수익 표시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을에게 수익 표시를 하면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이 무슨 표시하면 수익 표시할 때, 이 수익 표시는 누가요? 병이 을에게 하는 거지 갑이 병에게 하는 게 아니다. 수익 표시하면 병에게 권리가, 돈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수익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발생 요건. 그래서 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발이라고 그랬어요. 수발이. 수익 표시는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수발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수발이. 수익 표시는 발생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계약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틀려요. 성립 요건이다. 땡. 발생 요건이다. 수익 표시해야 권리가 생긴다. 얘한테. 이 수익자는 조심할 거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여야 아니야. 이 집 계약은 갑과 을 둘이서 한 거지 병은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병은 계약의 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수익자 병은 뭐가 아니다? 병은 당사자 아니야. 너 당사자. 이 매매 계약, 갑과 을의 집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지위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너 당사자 아니지? 맞아. 나 당사자 아니야. 너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계약에 하자가 있어도 사기나 강박이 있거나 그래도 너는 취소할 권한이 없어요.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없다. 취소권도 없고 계약 뭐 할 권한? 해제권. 해제할 권한도 너한테는 없는 거다. 왜 없는 거다? 너는 당사자가 아니잖아. 병은. 그냥 너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어. 얘가 돈 주는 거 그냥 수익 표시해서 돈이나 받아 먹는 거야. 조심할 거 세 번째죠. 이 세 번째 병은 이 계약이 체결될 때, 갑과 을이 계약이 할 때 이 병은 현존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어도, 현존하지 않는 사람도 돼요. 즉 태아여도 된다. 병은 누구여도 돼요? 태아도 좋다. 태아도 됩니다. 그래서 갑이요, 갑이 아빠, 여기가 태아. 갑이 보험회사하고, 이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요. 수익자를 누구로? 병으로. 이 병은 누구? 태아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아빠가 보험회사하고 가입을 해도 되죠. 그게 소위 말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병은 태아도 된다. 태아도.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팁으로 정리할 거. 만약에요, 병이 을에게 빚이 1억이 있었다. 빚 1억. 근데 갑이 병을 사랑해요. 병이 너무 사랑해. 근데 얘가 빚더미야. 얘한테 빚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집을 팔아가지고 팔으면서 요 1억하고 얘 빚하고 뭐 하고요? 채무를, 얘가 부담하는 채무를, 얘가 부담하는 채무를 뭐 하는 거? 면제시켜 주는 거. 갑이 얘가 부담하는 채무, 병이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그 채무를 뭐 하는 거? 면제시켜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채무를, 병이 부담하는 채무, 병이 부담하는 채무를 뭐 해주는 거? 면제시켜 주는 거. 면제시켜 주는 계약. 이것도 유효하다. 이것도 유효다. 그래서 이 병해에서, 병의 지위에서 논의가 되는 네 가지죠. 네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하시면 갑에 대해서요. 병이 갑한테 꿔준 돈이 있어. 꿔준 돈 얼마가? 1억 있어. 1억. 그럼 갑은 빚, 채무가 있죠. 채무가. 얘가 채무자예요. 빚 1억 있죠. 1억의 빚. 여기는 채권자. 근데 갑의 절친이진 아주 친한 친구 을이요. 을이라는 애가 뭐라고 해? 이 채무를 내가 뭐 할게? 인수할게. 내가 채무를 인수할게 라고 얘기했어. 이 친구가. 내가 뭐를 인수할게? 채무를. 너 빚 채무를 내가 떠안을게 라고 하는 걸. 이걸 채무 인수라고 그래. 채무 인수. 갑의 채무를 내가 인수할게. 이때 채무 인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면책적 인수. 면책적 인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채무는 면하고 갑은 면하고 을만 지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 면책됐다. 갑이 면책되고 을만 채무를 지는 거야. 또 하나는요. 중첩적 인수. 중첩적 인수는 뭐예요? 얘도 채무자고 을도 채무자가 되는 거야. 둘 다 채무자가 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첩적 채무 인수. 중첩이라는 말은 갑도 채무자, 을도 채무자. 그러면 병은 채권자 병 입장에서는 원래 채무자가 그대로 있는데 또 하나 누가 생긴 거, 또 하나 새로운 채무자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병한테는 얘 말고 또 다른 채무자가 또 생긴 거니까 이 병존적, 이 중첩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판례는 중첩적 채무 인수죠. 중첩적 채무 인수 또는 이걸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돼요. 중첩적 채무 인수를 뭐라고 그래요?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병존한다. 병존. 왜 병존해요? 갑의 채무. 갑도 채무자, 을도 채무자. 두 사람의 채무가 병존해요. 그래서 이 병존적 또는 중첩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에 하나 쓰시면 여기 5번. 무슨 인수? 중첩적 채무 인수는 뭐에 들어간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5가지를 서론에서 잡고 들어가고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잘 나오는 것만. 자, 그럼 먼저 조문 정리를 하고 가죠. 407페이지. 539조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가 누구죠? 수익자죠. 수익자에게 이행할 거를 약정한 때 그 제3자는 수익자죠.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에게 그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는 누구한테요? 낙약자에게 돈 내달라고, 돈 송금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돈 뭐 해달라고? 송금해라고 청구할 수 있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두 번째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누구죠? 수익자죠.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한 때 수익자가 누구한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뭐하면? 수익표시한 때, 수익표시라고 하시면 돼요. 수익표시한 때 계약이 성립해야 권리가 생겨요.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계약 성립 요건이 발생 요건, 권리 발생 요건. 거기다 써요. 성립 요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익 표시는 뭐예요? 수발이라고 그랬어요. 수발.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자, 조문 정리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논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방가로 3의 1번의 발표. 병존적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는 뭐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동그라미.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쟁점만 볼게요. 쟁점 1.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했죠. 이 매매계약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본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예요? 기본관계다. 갑이 병한테 돈 빌린 거는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대가관계. 따라서 갑은 거래를 두 개를 한 셈이에요.
갑하고 병하고요. 갑하고 병하고는 무슨 관계?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리는 거래. 대가 관계가 하나 있는 거고요. 갑이 을에게 집을 파는 거. 집을 판 거는 뭐래요? 기본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책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상 관계라고 썼는데 왜 보상 관계냐면 얘가 돈을 일로 보내잖아요. 낙약자가 돈 1억을 보내면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갑한테서 집으로 보상받죠. 그래 보상 관계라고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험 판례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거를 보상 관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삭제하시고 과감하게 기본 관계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판례에 30년 동안 한 번도 보상 관계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기본 관계로 정리합니다. 기본 관계. 그럼 수익자의 돈 받을 권리, 얘가 돈 받는 거죠. 이 돈 받을 권리는 이 기본 관계로부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익자 돈 받을 권리, 얘 돈 받는 게 핵심이거든요. 돈을 받냐 못 받냐 이거죠. 수익자의 돈 받을 권리는 기본 관계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 관계가 유효면 얘 돈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는 거고, 만약 이 돈 받을 기본 관계가 꽝이면 꽝돼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얘 돈 받을 권리는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돈 못 받는 거야. 이게 꽝되면. 따라서 1번 갑을 간의 관계. 갑을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 기본 관계죠. 기본 관계가 어떻게 되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면 꽝이죠. 꽝이면. 이걸 꽝이라고 그랬어. 꽝. 그러면 병, 수익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당연히 기본관계 영향권 안에 있다. 따라서 기본관계가 꽝이면 수익자의 권리도 뭐가 돼요? 꽝이 된다. 병의 권리도 꽝이야. 꽝. 병의 권리도, 병의 돈 받을 권리도 뭐가 됩니다? 영향을 받는다. 영향 안 받아? 받아.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권 안에 있는 거. 기본관계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 돈 받을 권리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병이 돈 달라고 쫓아오면 얘는 돈을 송금시켜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송금 안 해주고 항변할 수 있다. 왜? 이게 꽝돼서 나 돈 송금 못한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이 뭘 요구하면? 돈 요구하면 병의 돈 요구 시 병이 돈 달라고 요구했어요. 쫓아있어요. 그러면 을은 송금해줘야 안 해줘요? 송금 못해줘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을은 대항혀요 못혀요? 대항할 수 없다. 있다 시험 문제예요. 왜요? 꽝 됐잖아. 이게 꽝 됐어. 무효됐거나 취소됐거나 해제가 됐잖아. 예, 아주 잘 나오는 거. 계속해서 시험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쟁점 2번입니다. 이번에는 갑하고 병하고 돈 빌린 거. 이 대가 관계가 꽝 됐어요. 왜? 돈 빌린 게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 채권이 소멸했어. 소멸. 그럼 뭐가 꽝 된 거예요? 대가 관계가. 갑병 간의 관계. 갑병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갑병 간의 관계가. 갑병 간의 관계 무슨 관계? 대가 관계. 이 대가 관계가 어떻게 되면? 소멸하면, 꽝 되면. 이거는 뭐예요? 갑하고 병하고 두 사람의 문제일 뿐 기본 관계에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집 파는 거하고 이거는 돈 빌린 거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죠. 따라서 이게 꽝 돼도요. 갑병 간의 관계가 꽝 돼도 갑병 간의 관계가 꽝 돼도 기본 관계는 꽝이에요. 그대로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건 아무 문제 없죠. 이거는. 이게 꽝이지 갑을 간의 매매, 이 집 매매 계약은 아무 문제 없죠. 고로 병의 돈 받을 권리요. 이 돈 받을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돈 요구하면 얘는 못 줘. 나 못 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이게 그대로 유효니까 돈 요구하면, 수익자가 돈 요구하면 낙약자는 거절해요. 돈 주는 거, 송금하는 거 거절을 못 한다. 병의 권리는 영향을 받아요. 대가 관계, 갑병 관계가 꽝 되면 병의 권리는 영향 안 받아. 영향 안 받는다. 따라서 병의 돈을 요구하면 을은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할 수 없다죠. 대항할 수 없다. 우리 시험 아주 잘 나와요. 대항할 수 없다가 뭐예요? 거절할 수 없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걸 을이 거절할 수 없어요. 을은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혀요 못해요? 대항이라는 말이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을은 낙약자 을 입장에서는 돈을 주냐 마냐 이거죠. 돈 송금을 하냐 마냐 이게 핵심인데 얘가 돈을 송금 안 해도 될 때, 얘한테 돈 송금을 안 해도 될 때는 언제요? 이게 꽝이면 송금 안 하고 거절해도 돼요.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뭐가 꽝이면? 기본관계가 꽝이면. 왜? 이게 영향을 주죠, 여기한테. 그런데 뭐가 꽝이면? 대가관계가. 이 대가관계가 꽝이면 이거는 갑병 둘의 문제일 뿐 기본관계에 영향을 안 주죠. 이게 꽝이어도 이게 영향 안 주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니까 병이 돈 요구하는 거를 거절할 수 없는 거야. 항변할 수 없는 거야. 뭐가 꽝이면? 대가관계가 꽝이면.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관계냐 대가관계냐 이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거다. 매년. 정해진 거 이거 시험 문제로. 그 다음 쟁점 세 번째. 만약에 집을 얘한테 넘겼다. 갑이 집을 넘겼죠. 그러면 을은 낙약자 을은 뭐 해줘? 채무로? 돈 줘야지. 돈 송금 시켜야죠. 따라서 갑이 집을 넘겨주면 갑은 을한테 와서 뭐라고요? 갑은 을한테 쫓아와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빨리 돈 보내라고 할 수 있죠. 나 집 넘겼으니까 뭐 하라고? 돈 빨리 송금하라고 갑이 을에게 할 수 있죠. 이때 누구도요? 병도요. 병도 을에게 돈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 그죠? 수익 표시했으니까. 따라서 을은 을한테 재촉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 병도 할 수 있어. 왜? 빨리 돈 보내세요. 갑은 뭐예요? 유약자 갑은 을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빨리 병에게 돈 쏴주세요라고 갑도 을에게 재촉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을에게 재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갑도 하고 병도 하는 거죠. 자, 이때 집 등기가 넘어왔는데 을이 돈을 송금을 지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을이 채무 불이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을이 채무를 이행하면 불이행하면 돈 줄 채무를 뭐 할 때? 이행 안 한 때. 이행하지 않았다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 됐다. 채무 불이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깨버릴 수 있는 사람,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권한은 병이다, 갑이다.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너는 빠지고 갑이 할 수 있다.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니까. 이때 갑이 계약 깰 때요. 병한테, 수익자 병한테 허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병의 동의 없이 깰 수 있다. 갑은 병한테 동의 받고요. 동의 없이요. 동의 받을 필요 없죠. 동의 없이.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처리하고 해제한 걸 어떻게 원상회복 시켜달라. 원상회복 청구도 할 수 있다. 원상회복 청구. 원상회복 요구도 갑이 하는 거죠. 갑이. 이때 갑이 아니라 누구요? 병은 계약 해제권 있나 없나? 병은 당사자 아니잖아요. 병은 계약 무슨 권한? 해제권이 없다. 병은 해제권도 없고 원상회복 요구도 할 수 없다. 왜요? 너 당사자 아니잖아. 우리 시험 단골.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꽝! 거짓말이다. 다만 여기서 병은 얘가 돈을 오늘까지 송금시켜주기로 했거든요. 을이 병에게 돈 송금 1억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병은 이 돈 가지고요. 이 돈 송금된 돈 가지고 아파트 사기로 이미 계약을 맞춰놨어. 문제는 얘가 돈 송금이 오늘 안 되잖아. 송금 안 되잖아. 채무불이행하고 있죠. 을이 채무불이행해서 지금 송금이 안 되면 병이에요. 병이 집 사기로 한 계약이 엉클어지죠. 피해는 그럼 누가 입어? 얘가 돈 안 줘가지고 돈 송금 안 해가지고 피해는 병이 입겠죠. 그러면 병은 그 손해 입은 거 피해를 낙약자에게 네가 돈 송금 안 해가지고 피해 입은 거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은 해제권은 없어요. 원상회복도 못해요. 다만 뭐 할 수 있어요? 손배청구를 할 수 있다. 손배청구는 하는데 뭐는 못해요? 해제나 원상회복은 못한다. 요거 아주 잘 나와요. 을에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갑이 할 수 있는 거하고 병이 할 수 있는 게 나눠지네요. 갑은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 병은 뭐예요? 손해배상은 치고 들어가도 해제권은 없는 거죠. 왜 없는 거죠? 이유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너 당사자 아니잖아. 당사자가 아니니까지 아니니까. 너 당사자 아닌데 네가 무슨 해제를 하고 취소를 해. 너 취소권도 없어 임마. 만약 이 계약이요. 갑을 간의 집 매매 계약이 사기였다. 어느 한쪽에 사기였다. 이때 병이 와서 취소시키는 거 돼요? 안 돼요. 왜? 당사자 아니니까. 첫 번째 기본관계, 두 번째 대가관계, 세 번째는 을의 채무불이행일 때. 매년 나오는 거야. 타켓이 정해져 있어요. 시험 문제가. 네 번째는 병이 수익 표시 후에.
병이 무한 후 수익 표시 후. 그럼 권리가 생겼나요? 수익 표시하면 권리 생겼죠. 이때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 매매 대금을 반으로 줄이자. 대금을 1억으로 감해가는 거 돼요? 안 돼요. 왜요? 계약을 수정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권리가 이미 생겼으니까. 수익 표시 후에는 갑과 을의 합의로요.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뭐 하는 거? 수정이나 변경권이 없다. 변경권 있어? 없어. 니네 없어. 왜 없어? 이미 권리가 생겼잖아. 생겼는데 이걸 변경하면 어떻게 해요? 1억을 5천으로 줄이는 거 안 되지. 갑과 을이 뭐 하는 것도요? 합의 해제도 안 돼. 갑과 을이. 갑과 을 둘이 만나가지고요. 이미 권리 생겼는데 수익 표시 해제 권리 생기는데 둘이 어떻게 했어요?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해서 없애버렸어. 이거 안 돼요. 효력이 없어. 병에게. 갑과 을의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해버렸어요. 합의 해제를 해도 누구한테는? 병에게. 수익자 병에게는 영향이 없다. 병에게 영향 없는 거죠. 효력이 없다. 영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거 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결국. 수익 표시하고 나면 변경권 없어요. 변경권 없죠. 두 번째는 뭐 없어요? 합의 해제. 해도 효력이 없어요. 병에게. 꼭 기억해야 돼요. 다만 수익 표시를 했는데 권리 생겼죠. 생겼는데 계약이 하자가 있어. 하자가. 을의 사기나 갑의 사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기가 있으면 어느 한쪽은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수익 표시했는데. 취소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어느 한쪽에 사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건 돼요. 취소는. 안 되는 건요. 변경이나 합의 해제가 안 되는 거지. 취소시키는 건 돼요. 취소 처리는. 시험 문제. 그 다음 5번째죠.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갑하고라고 집 매매하기로 1억에 팔기로 계약이 되었고 을은 그래서 이 계약대로 병에게 돈을 송금했어요. 돈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 나머지 송금하려고 그랬더니요. 여기서 계약 어떻게 됐어요? 취소됐다고. 계약 해제됐다고 연락이 왔어. 계약 깨졌다고. 그 을은 어떻게 하죠? 돈 보냈는데. 이미 돈 보낸 거 어떻게 하죠? 그 돈 보낸 거를 병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못 한다는 거야. 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요? 꽝 됐을 때 을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이미 준 돈 있죠. 이미 보낸 돈. 이미 송금한 돈. 이미 뭐한 돈? 송금한 돈. 이 돈을 돌려달라고. 을이 병에게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 부당이득으로도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 할 수 있느냐? 판례는 인정 안 해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돈 준 돈 맞는데 내가 얘한테 돈 송금했는데 이걸 왜 얘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판례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 계약은 수익자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누구하고요? 갑하고 요약자하고 지금 매매 계약을 한 거죠. 따라서 이거 계약 잘못돼가지고 꽝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처리는 수익자하고 할 게 아니라 누구요? 요약자하고 해결하라 이거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송금한 돈을 뭐 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놓치면 안 돼요. 이 5가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핵심 쟁점이에요. 핵심 쟁점 5가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A 플러스로. 몇 개로? 5개. 5개.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거 덤으로 이건 그냥 덤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덤으로. 주의할 거. 자, 낙약자가요. 수익자에게 돈 받을래요? 돈 받을래요 말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수익자가 돈 받는다 말나 가타부터 말이 없어 말이.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최고를 한 거야. 최고를 뭐라고요? 수익 여부. 수익을 받을 거요 말 거요. 수익 여부에 대해서 뭐를 했어요? 최고를 했습니다. 최고장을 보냈어요. 독촉을 했어. 뭐 여부를? 수익할래요 말래요. 그랬더니 병이 뭐라고 그래요? 답이 없어. 병이 확답이 없어. 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이 확답을 안 한다는 거, 수익자가 답을 안 한다는 거는 수익을 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거절한 걸로 본다. 확답이 없어. 확답이 없어. 뭐 한 거예요?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받는다가 아니라 수익을 거부한 거, 거절한 걸로 본다. 540점. 민법 540점입니다. 그래서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주의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제3자로 연기가 90% 끝났어요. 90%. 요것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시고.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죠.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주제. 헷갈리는 주제 보실게요.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공간이 좀 작으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의 집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그리고 을은 그 돈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수익자 병에게 쏴주기로, 입금시켜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병은 수익자는 수익 표시를 했네. 수익 표시하면 돈 받을 권리요. 돈 받을 권리 생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이 계약이 갑하고 을하고 지금 매매 계약한 이 매매 계약 자체가 허위 표시였다는 거죠. 이게 뭐였다는 거죠? 허위 표시, 허위 계약이었다. 허위 표시. 이게 허위 표시라서 무효라는 거지. 이게 무효. 근데 문제는 수익자는요. 이 수익자는 이게 허위 표시인 걸 알았어요? 몰랐지. 얘는 까마득히 몰랐죠. 얘가 선이야, 선이. 수익자가 선이야, 제3자가 선이야. 그러면 얘는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를 받으면, 병이 보호를 받으면 얘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돈 받을 수 있는 거고. 보호 못 받으면 돈을 을이 안 줘도 되죠. 보호되면, 얘가 보호되면 돈을 얘는 송금해줘야 되고, 보호 못 받으면 송금 안 해도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이때 병은, 저 병은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기 보세요. 어느 거죠, 이거는? 갑을 간의 관계, 이거죠. 기본 관계가 꽝이 되면 뭐에 영향을 받아요? 병의 권리도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병이 돈을 요구해도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송금 안 해도 돼요. 아니 쌤, 문제는요. 우리 민법에 허위 표시의 무효는, 허위 표시는 무효죠. 108조 2항에.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럼? 그게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접목이 될까 안 될까? 이 문제예요. 허위 표시는 무효 맞죠? 그 무효는 누구한테? 제3자에게, 수익자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얘가 제3자인 거예요? 허위 표시의 제3자인가요? 제3자란 뭐죠? 새로운 외형을 믿고 새로운 거래를 한 사람이 제3자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는 낙약자하고 거래를 새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래한 게 없고 수익 표시만 했지. 그래서 얘는 허위 표시의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수익자는. 수익자는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아니에요? 허위 표시의 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야. 너는. 너 이 자식아 제3자 아니야. 제3자. 제3자라고 돼 있지만 넌 제3자가 아니야. 왜? 낙약자하고 뭐가 없어서. 거래한 게 없잖아 너. 그리고 이게 꽝이면 너 보호되니? 안 돼. 네가 선이라도 너 보호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을은, 낙약자는 허위 표시의 무효를,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선이라고 해도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 허여 못해요. 대항하는 거예요. 돈 안 주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을은, 정리, 을은 뭐의 무효? 허위 표시 무효를. 허위 표시의 뭐를요? 무효를. 누구한테? 선의의 수익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병에게. 대항 못한다, 대항한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는 거지. 대항할 수 없다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야. 틀린 거야. 왜요? 얘는 제3자가 아니잖아. 허위 표시의 제3자 아니잖아. 너 제3자 아니거든.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요? 대항할 수 있다요? 병이 선이어도 대항할 수 있다. 예, 여기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여기 놓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 만약에 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갑이 집 팔고 우리 돈 1억 넣어주기로 했죠. 그랬다가 얘가 돈 안 줘가지고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계약 해제로 깨졌죠. 계약 해제가 되면 이 수익자는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받나요? 보호를 못 받나요, 받나요? 얘 제3자 아니라서 보호 못 받아요. 왜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자는 허위 표시의 제3자도 아니고 해제해서 보호받는 제3자도 아니다. 너 보호 안 되는 거야, 임마. 이 기본관계가 뭐가 되면 꽝이면 너는 어떻게 돼? 이 영향을 받아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보호 안 돼.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쟁점 5개 하고요. 요거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실게요. 자, 우리 책이 곳곳에 이렇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이걸로 저는 이거 5가지로 그냥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측에 411페이지요. 411페이지 가서 관련 판례 별 3개 할게요. 관련 판례 1번 별 3개. 1번은 뭐냐면 1번은 요거예요. 1번은 여기서 말하는 5번입니다. 우리 병에게 돈 보냈잖아요. 그 돈 돌려달라고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게 1번이에요. 관련 판례 1번. 1번의 끝에 줄이요. 1번의 끝에 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 별 3개. 그 다음 2번 별 3개. 수익 표시를 한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없어요? 당사자 아니니까. 그렇죠? 다만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이행 청구.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돈 송금시키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낙약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은 걸어붙거라. 걸 수 있다. 별표.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면 412조 맨 위에 조문 542조 있어요. 별 3개.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죠. 539조 위 계약의 기한 항변에 가로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가 누구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539조의 계약의 기한 항변, 539조의 계약의 기한 항변은 대가관계요, 기본관계요? 대가관계, 기본관계 어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기한 항변은 기본관계.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별 3개. 병이 뭐여도 선이어도 병이 선이어도 대항할 수 있다. 그 제3자 앞에 뭐예요? 제3자 앞에 뭐라고? 제3자가 뭐여도 선이어도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돈 송금 안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의 별표. 낙약자는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를 채구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뭘로 봐? 이거를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의 별표. 자, 이제 바로 밑에 문제 보도록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매수자죠. 을이 매매대금을 누구한테 송금하기로? 병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럼 병은 수익자, 갑은 요약자. 갑 요약자, 을 낙약자, 병 수익자. 오케이. 요 그림 그리십니다. 갑, 을, 병. 매년 똑같아요. 매년 얘가 요약자, 얘가 낙약자, 얘가 수익자야. 거의 똑같아. 다음 중 옳은 것 1항.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수익자,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다. 을이 채권 취득은 언제 하는 거죠? 갑이 통지할 때요. 병이 을에게 통지할 때요. 갑이 통지하는 게 아니라 병이 을에게 통지하죠. 그래서 X. 갑이 병에게 통지한다. 아니죠. 수익 표시는 누가 하는 거죠?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하지. 갑이 병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X. 2번. 을은 낙약자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다.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뭐죠? 기본관계, 대가관계.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꽝 됐네. 이게 꽝이네. 이게 꽝 된 거지. 이게 꽝. 병의 돈 요구를, 병의 돈 송금 요구를 얘는 을은 항변해요, 못해? 항변할 수 없다. 별 3개.
2번 정도. 세 번째, 을이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환원하면 변신했죠. 변신. 뭘로? 채무불이행하면. 적으세요 거기. 을이 채무불이행했어요. 여기 채무불이행.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사건이죠. 을의 채무불이행. 그러면 갑은 해제를 할 수 있지만 병은 해제권이 없다. 손배 청구를 해도 오케이.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병은, 수익자 병은 해제할 권한이 있나요? 없죠. 해제할 수 없고 대만 뭐만 할 수 있다. 다만 손배 청구.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 갑이 착오로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병이 아니라 갑이죠. 갑은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시킬 수 있다. 취소는 되죠. 취소는 되는데 뭐가 안 돼요? 변경이나 합의 해제가 안 된다. 변경하지 말고 합의 해제하지 마. 취소는 돼. 취소. 왜? 계약 자체에 흠이 있잖아. 자체에. 계약 자체에 흠이 있으면 얘가 수익 표시했어도 이거 취소시킬 수 있는 거지. 5번.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필요 없죠. 자, 이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끝나셨고요. 자, 이제 계약 총론의 마지막이죠. 계약 해제 파트입니다. 해제. 해제 파트는 목차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정리할 때, 끝내기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게 안 잡히면 엄청 헤매세요. 해제가 양이 많아서. 양도 많고요. 산만하거든요. 해제가 엄청 산만해요. 그래서 해제 부분을 목차를 정리할게요. 목차를. 1. 해제 서론. 서론에서는 뭐하고요? 법정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 약정 해제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법정 해제, 그 다음에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제하고 뭐하고? 법정 해제하고 다르다. 달라. 그죠? 합의 해제는 왜요? 합의로 깬 거니까 법정 해제하고 틀리죠. 따라서 합의 해제는 쌍방 합의로 계약을 끝내버린 거니까 이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배 청구를 해요. 못해요? 못하지. 이건 손배 청구하는 거 아니야. 왜? 합의대로 끝내는 거야. 합의한 대로 끝내는 거지 따로 손해배상? 그런 얘기 하지 말어. 합의한 대로 끝내고 말어. 그 다음 돌려줄 때, 돈 돌려줄 때 이자 물어? 아니야. 이자 물어주는 거 아니야. 이자 가산하는 거 아니다. 왜요?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끝내는 거지. 왜 이자를 돌려줘? 이자 안 물어. 그래서 합의해제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손배 청구를 하면 안 됩니다. 1번. 두 번째 뭐예요? 이자 돌려줄 때, 돈 환원해줄 때, 돌려줄 때 이자 가산하는 거 아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실게요. 이게 합의 해제뿐만 아니라 어디에 합의 해지도 똑같다. 합의 해지도. 그걸 꼭 기억하실게요. 근데 두 번째 공부는 법정 해제는요. 법정 해제는 일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돈 돌려줄 때 이자도 이자까지 물어줘야 돼. 이 점에서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자, 해제 서론에서 기억할 거.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실무에서 꼭 기억할 거는 뭐냐? 자동해제 특약이라는 거죠. 무슨 해제 특약? 자동해제. 자동해제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해제. 아파트 매매 계약이나 빌라 매매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다 특약을 넣어요. 뭐라고요? 중도금을 넣지 않으면, 중도금을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뭐하기로? 자동해제 처리한다라고 특약을 넣어요. 이게 바로 자동해제 특약입니다. 그럼 이 특약 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중도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날짜에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자동해제. 이게 왜 유리해요? 그럼 왜 유리하고 유용할까요? 최고장을 안 보내도 돼. 최고장을. 그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끝내버려. 왜? 중도금 안 넣으면 끝내자라고 특약을 한 거니까 그 순간에 바로 자동해제 처리되는 거야.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걸 많이 쓰기도 해요. 자, 해제 서론에서 첫 번째 합의해제, 법정해제 구별하시고 요거 자동해제는 실무에서 쓰는 거. 두 번째 지문. 두 번째는요. 해제 원인입니다. 해제 원인. 해제 원인.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법정해제를 지칭하고 법정해제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줄여서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런다. 일방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생겨야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채무불이행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이행, 지체, 잔금을 지연하는 거. 집 산 사람이 잔금을 지연하는 거. 지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 지체. 또
집을 매매 계약했는데 집이 불타버렸다. 주인 잘못으로 불타버렸다. 그거는 이행 불능.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지체하고 불능이 있어요. 그 다음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은 건물을 완성하면 돈 주기로 했는데 완성을 한다고 했는데 건물이 시원치 않아. 온전하지 않게 건물을 져놨어. 그게 불완전이행이다. 온전치 못하게 이행을 한 거죠.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 있는 집을 져놓은 거죠. 그게 불완전이행. 전 이걸 비유를 그렇게 하죠. 배우자가 남편한테 아침밥을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근데 결혼 초에는 반찬 한 12개 되는데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면 반찬 하나 올려놓죠. 이게 완전한 이행의 불완전이. 이게 불완전 이행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 미리 거절했다. 미리 이행을 거절하겠다고 통지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최고장을 보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지체다. 지체일 때. 요 두 가지는 최고장 보내요? 안 보내도 돼요. 최고를 안 해도 된다. 최고 안 하고 되고 요거는 최고장을 꼭 보내야 됩니다. 이때 최고할 때는 기간을 짧게 해도 되고 기간 안 정해도 돼요. 기간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되고 짧게 해도 돼. 짧게 해도. 독촉만 하면 돼. 독촉장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돈 빨리 보내달라. 독촉만 하면 되는 거지 짧거나 기간 안 정하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해제권 행사입니다. 해제권 행사. 자, 해제권 행사에서 꼭 기억할 거는 이 부분. 해제권은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은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해제권은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해제하고 나면 철회를 할 수 없다. 해제하고 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두 번째, 당사자가 세 사람이면 집주인이 세 사람 공동명의래요. 그러면 해제는 혼자예요? 세 사람이다. 전원이어야 된다. 전원이. 해제권 행사는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요? 전원이 전원한테 통지해야 된다. 시험 잘 나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해제 효과. 네 번째가 뭐예요? 해제 효과입니다. 효과. 예,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해제 효과 부분이. 여기는 그래 책 꼼꼼하게 다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 자, 우리 교재로 말하면 교재 424페이지죠. 여기부터는 꼼꼼하게 다 읽으셔야 되겠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계약은 소급에서 소멸해요. 어떻게 소멸해요? 소급에서 꽝이다. 소급에서 꽝이 된다. 그럼 소급에서 꽝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겨요. 갑이 부동산을 매매로 팔고 매도자가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로 팔고 등기까지 일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했죠. 근데 얘가요, 매수자 을이 잔금을 계속 지연하고 송금을 못 하잖아. 그럼 을이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그러죠. 을의 채무불이행 상황이 놓여졌어요. 얘가 잔금 입금 안 하니까 잔금을 지연시키죠. 그럼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해제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3월 1일이었어. 3월 1일. 계약이 해제된 거. 계약이 뭐한 거? 해제된 거. 얘가 해제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도착된 거는 7월 1일이다. 7월 1일. 그럼 이 계약은 언제부터 꽝이에요? 처음부터. 소급에서 꽝된다. 3월 1일부터. 이게 바로 소급표. 그럼 둘은 어떻게 해야죠? 둘은 꽝됐으니까 서로 받은 거 어떻게 하죠? 받은 거 다 돌려준다. 그럼 매도인은 뭐 돌려주고? 돈 돌려줘. 돈. 너 돈 돌려줘. 얘는 뭐 하고요? 등기요. 등기 어떻게 하고 이거? 말소해주고. 원상회복 해야죠. 원상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지연해가지고 계약 깨진 거야. 네가 채무불이행을 야기했잖아. 원인 제공을. 따라서 매도인 갑은 이 계약을 어떻게 하고요? 해제하고 얘한테 뭐 청구해요? 손배 청구한다. 해제하고 뭐 청구? 손배 청구해. 손배 청구. 그리고 끝내 우리. 이게 해제 효과의 결론. 이때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은 나중에 보고요. 해제를 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꽝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꽝되니까 이 소유권도 어떻게 해요? 매도인한테 자동 복귀한다. 자동 복귀. 등기가 자동 복귀한다. 소유권이요. 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자동 복귀.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자동 복귀라고 그랬어요. 자동. 자동으로 뭐합니다? 복귀합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187조가 작동한다. 187조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187조니까 등기 안 해도 돼요. 민법 187조가 여기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안 해도? 이 등기 안 해도.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제 갑이 소유자고 얘는 소유자 아니야. 이 등기는 부실 등기야. 따라서 매도인 소유자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말소. 소유권으로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계약이 해제가 되면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자동 복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쓰세요. 자동 복귀라고 해요. 자동 복귀. 혀 좀 굴리셔서. 이게 1번. 자, 그러면 물건이 자동 복귀에 이쪽으로 넘어가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일로 간 거야, 그냥. 계약만 해제하면 소유권이 일로 간 거야. 두 번째 논점은 서로 간에 그럼 뭐 해야죠?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뭐 있어, 니네 둘이. 야, 니네 둘 다 만나서 원상회복에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돈 돌려줘. 너는 부동산 돌려줘. 이때 돈 돌려줄 때 그럼 나 원금 10억만 줘. 아니야. 이자까지 줘야지. 이자. 아까 이자 주라고 그랬잖아. 법정해제니까. 법정해제는 받은 돈에다 못 가져. 이자를요.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물어줘. 합의해제는 합의한 대로 하니까 이자 안 물어. 이때 원상회복할 때는 받은 급부 전부를 선악불문하고요. 선악불문하고 돌려줍니다. 선의요 악의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전부요. 받은 거 전부 토해내요. 이게 원상회복이다. 선이여도 전부, 악의여도 전부야. 전부 다 토해내. 전부. 선이여도 전부, 악의여도 전부라는 거 놓치면 아니 되는 논점. 이때 원상회복은 왜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죠. 얘가 얻은 거, 얘가 돈 얻은 건 다 뭐야?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주는 거지. 지체 때문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책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428페이지요) 428페이지 관련 판례의 발표. 548조 2항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돼 있죠. 이때 이자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자를 왜 물어요? 여기다가 원금에다 이자를 왜 붙이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니까. 얘가 돈 얻은 게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 남 돈이죠. 남 돈에서 이자가 뿌른 거니까 불로소득이지. 그래, 이자를 물어주는 까닭을 대라 그러면 뭐라고요? 지체 때문이다. 아니다. 지체가 아니라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소급해서 꽝되고 서로 어떻게 하고 원상회복에 받은 거 다 선악 따지지 말고 다 둬. 세 번째는요? 손배청구해야죠. 해제해지는 뭐에? 손배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1조. 손배청구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거기 바로 있어요. 551조 바로 밑에 별 3개. 428페이지. 해제해지는 뭐에? 손배청구에 뭐 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손배청구 할 수 있다. 해제하고 따로 뭐 한다고요? 해제하고 따로 손배청구하는 거야. 이거 하고 따로 손배청구하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독일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근데 우리는 해제 처리하고 손배청구까지 물고 들어가요. 두 개를 다. 그래, 우리 민법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학교에서는. 왜냐? 독일은 둘 중에 하나로 끝내는데 우리는 이걸 두 개를 다 물고 들어가거든. 해제 처리하고 손배청구까지 물고 들어가. 그럼 손해배상은 누가요? 계약 위반한 놈. 이 채무불이행한 을이죠. 잔금 지연한 사람이.
마지막. 자, 이게 두 사람만 있으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까지 하고 끝인데, 문제는 얘가 상가를, 이 부동산을 만약에 누구한테 병에게 팔았다고, 매매로 팔아넘겼다, 아니면 이걸 은행 가지고요 저당을 설정했다. 저당 설정했어. 저당 설정. 그럼 등기가요, 저 부동산 등기가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여기 꽂혀버리죠.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때 이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해제로 깨졌다. 7월 1일 날 계약 해제로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하죠? 소급하죠. 소급하는데 문제는 을이요, 저 상가를 병에게 파는 거. 병에게 파는 건 언제냐? 여기 5월 달이었다. 5월 달에 팔았어. 5월 1일 날. 그럼 언제 파는 거죠? 해제 날짜는 7월 1일, 계약 날짜는 3월 1일. 그럼 얘가 얘한테 파는 거. 얘한테 파는 건 언제죠? 해제 전에 팔아먹었네, 얘한테. 7월 달인데 그 전에 해제하기 전에 팔아먹었네, 병한테. 그래서 등기 넘어갔죠. 그럼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급표가 누구한테요? 얘네 당사자끼리만 소급하는 것이지, 갑과 을끼리만 일로 소급하는 거예요. 3월 1일로. 소급해서 이 계약은 없는 걸로 되는 거고, 그건 누구한테요? 제3자. 이 제3자에게는 이 소급표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요? 제3자가 보호된다.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겨요. 제3자 보호. 이게 바로 548조 단서예요. 548조 단서. 548조 단서. 책 보시죠. 책 어디 있냐면 앞쪽으로 오셔야죠. 424페이지죠. 424페이지 중간에 548조 있어.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시켜. 그러나 제3자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즉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야. 이때 얘가 어떤 요건하에 보호돼요? 제3자가 보호되려면 그 요건,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보호 요건이 있어. 요건. 이 요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보호되려면 매수인의 등기, 이 등기를 믿은 거죠. 이걸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 거래를 한 거네요. 그리고 자기도 뭐를 했어요? 등기를 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확보했다. 을의 등기를 믿고 새로 거래했죠. 거래하고 뭐를요? 완전한 권리로 등기를 꽂았죠. 그러면 얘가 보호되는 제3자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매매가 아니라 저당을요. 저당을 잡았어요. 이 등기 믿고 뭐를 했어요? 저당을 잡아서 여기다 저당권 등기를 꽂았네.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거 믿고요. 등기 믿고 집 샀고 저당 잡고 완전한 권리 취득했죠. 얘도 보호되네요. 그럼 계약 해제가 돼서 깨지면 가불간의 매매 계약이 이게 꽝 되면 이거는 니네끼리만 소급해. 이때를 소급하되 이 저당권은 해제에 영향이 없다. 보호받는다. 너 보호해줘. 왜? 등기돼 있잖아. 완전한 권리 취득했네. 이번에는요. 그럼 내가 매매한 게 아니라 임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등기를 믿고요. 얘가 임대를 놓은 거죠. 얘가 임대인이 돼서 이 집을 얘한테 세를 놨어. 여기 이쁜이가 저 집을 임대를 얻었어요. 보증금 1억에 임대 얻었다. 임대. 그리고 이쁜이가 여기다 뭐를 했어요? 민법 공부했잖아. 전입신고했죠. 여기다가. 상가면 사업자 등록했죠. 여기다가. 전입신고. 이쁜이가 주택이면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를 마쳤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계약이 해제됐대. 해제가 되면 얘는 이쁜이는 누구랑 임대 계약을 했죠? 병하고요. 을하고요. 을하고 임대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 해제가 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돼? 이 을에서 누구로? 갑으로 바뀌죠. 얘가 세주인이야. 그럼 얘 쫓겨나 안 쫓겨나? 얘는 이쁜이는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추면 대항력이라는 완전한 권리를 확보한 거죠. 그러면 얘도 보호돼요. 그래서 등기를 해도 되고 뭐를 해요? 주민등록이나 인도를 맞춰서 대항력을 확보했죠. 그러면 완전한 권리 갖춘 거예요. 그럼 보호받아요. 저 계약이 깨져서 소유권 일로 복귀가 돼도 얘는 보호되는 거예요. 이쁜이는. 그래서 꼭 집 임대 얻을 때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이때 조심할 건 여기에 뭐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는 사람만.
등기된 거 믿고요. 등기 믿고 임대를 해야지. 얘가 만약 여기 뭐가 안 되지? 등기 안 돼 있다. 등기 안 된 집에 여기 세 들어갔다. 그럼 보호 안 돼, 이거는. 반드시 기억할 것. 이 부동산에 뭐가 될 것? 등기된 거. 등기된 거 믿고 주민등록을 하든가 이래야 보호되는 것이죠. 등기 안 됐다. 그럼 이거 주민등록 해도 꽝이야. 보호 안 됩니다. 그럼 이 등기된 집에 이번에는요. 등기된 집에 이번에는 병이 을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 돈 빌려준 거 있는데 얘가 돈 안 갚는 데잖아. 갚을게 하고 미루기만 하잖아. 그래서 병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등기된 이 집에다가 가압류를 걸었어요. 가압류 등기해서 가압류 등기했죠. 그랬더니 계약이 해제됐다. 이 계약 해제됐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면 이 가압류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보호받아요. 왜요? 완전한 권리를 확보한 거니까. 단, 이 가압류가 보호되려면 여기에 뭐가 돼 있을 것? 등기요. 등기된 빌라나 아파트에다 가압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해제 시에. 이 계약이 해제가 돼도 뭐 하는 사람? 보호되는 제3자다. 보호되는 제3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집을 매수한 사람, 등기된 집에 저당을 잡은 사람, 등기된 집에 임대를 얻고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 등기된 집에 뭐한 사람? 가압류 꽂은 사람 다 제3자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을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을은 어떻게 했어요? 등기까지 가져왔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한 게 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요. 분양권을 팔았다. 분양권을 매매로 했어요. 매매로. 그리고 을도 또 분양권을 병에게 또 전매를 했어요. 분양권을 병에게 전매했어요. 분양권을. 병이 지금 분양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양권은 등기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분양권은 등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 갑을간에 이 분양권 매매 계약이 을이 돈을 안 넣어줘가지고 계약이 깨졌다.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계약 해제가 되면 병은 분양권을 전매로 획득한 병은 보호돼요? 안 돼요. 왜요?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 같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는 채권이죠. 이런 채권. 채권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가 안 돼 있어서 보호가 안 됩니다.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너 보호 안 돼. 왜? 채권이죠. 채권을 인수한 사람이라서 보호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을의 분양권을 얘가 전매로 샀죠. 전매로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 보호되니 너? 분양권이라는 채권을 인수했죠. 너 보호 안 돼. 제3자 아니야. 이번에는 하나 더 할게. 이번에는 이 채권, 얘가 분양권 가지고 있죠.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양권자한테 병이 돈 빌려줬어. 병이 돈 10억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얘가 돈을 안 갚네. 그런데 얘 앞으로 뭐가 있어? 분양권이 있어. 그래서 분양권이라는 채권에다가 병이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가압류 걸었지. 내가 가압류 걸었어. 아니면 이 분양권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었어. 가처분. 어디다 걸은 거예요? 채권에다가 가압류 걸고 가처분 걸었죠. 이때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분양권 매매 계약이 꽝 되면, 갑하고라고 분양권 매매 계약 꽝 됐죠. 그러면 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보호돼야 안 돼? 보호가 안 돼요. 아니 여기 가압류는 아까 보호했는데 요거는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등기된 집에다 가압류 꽂았죠. 그러면 보호된다? 근데 여기는 등기 안 된 채권이죠. 분양권에다가 뭐 하면 가압류 걸고 가처분 걸었죠. 이건 보호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심하실게요. 세 가지. 그래서 뭐를 거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권에 가처분 걸은 사람. 너 보호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등기된 집, 등기 안 된 집. 등기 안 된 집을 뭐 한 사람? 임대 얻은 이뿐이. 임대를 얻었고 여기다 전입신고했죠. 임차인. 전입신고했어도 이게 뭐가 안 돼 있어? 이 임대인 집이 등기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얘 계약 해제가 되면, 요 계약이 갑을간에 해제가 되면 요 임차인은 보호 안 되는 거야. 왜요? 등기 안 된 집이잖아. 등기 안 된 집에 임대 얻고 전입신고하면 꽝이다. 보호 안 된다. 그리고 제3자로 보호되려면 그 요건이 뭐냐? 등기된 부동산을 믿고
등기된 부동산을 믿고 매매든 저당이든 전세든 임대를 얻든, 그리고 뭐를 갖춰야 돼요?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 여기서 완전한 권리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기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계약이 해제가 돼도 여기서 병원 보호를 받는다. 오케이. 이 부분이 해제에서 제3자 보호 문제입니다. 제3자 보호 교재 425페이지, 425페이지 방과로 3번에 있는 거죠. 방과로 3번. 여기 잠깐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다음 시간 연장해서 이 부분 연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